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면서 주인공이 주막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 술 한잔하는 장면 자주 보시죠? 마치 지금의 대중음식점처럼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는 곳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주막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주막의 진짜 모습, 특히 위생 상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19세기 외국인 기록들을 통해 생생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주막의 온도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 지리학자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주막에 묵었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호랑이의 위협 때문에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매주 띄우는 냄새가 섞인 40도에 가까운 열기 속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잠깐 40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시죠? 네, 정확하게 섭씨 40도입니다. 비숍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섭씨 33도가 평균이고 그 이상도 자주 올라간다. 숨이 막혀서 문이라도 열면 호랑이가 온다고 닫게 했다.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한겨울에 33도에서 40도라니요. 이건 뭐 사우나도 아니고 고문실 같습니다. 러시아인 카르네프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고문 같았다.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는 더 황당한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아침이면 주막의 방에서 빵처럼 구워져 나온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빵처럼 구워지는 환경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바로 온돌 때문입니다. 추운 한반도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온돌을 깔았는데 여름에도 밥을 지어야 하고 손님들을 받아야 하니까 연중 불을 떼야 했던 거예요. 심지어 말에 마른 똥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끔찍한 부분입니다. 이 뜨거운 환경에서 벌레들은 천국을 맞이합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주막방 안에는 벌레들이 늘 득실거렸습니다. 어떤 주막은 벌레가 너무 많아서 발을 디딜 곳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디딜 곳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벌레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름은 더 심했습니다. 밥과 여물을 늘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방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고 음식 냄새가 풍기니까 벌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숙박객들이 방 안의 벌레를 피하기 위해 밖에 멍석을 깔고 밖에서 잠을 자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한 여름밤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낮방 안온도 40도, 벌레 천국. 밤 아궁이에 불 때워야 하니까 여전히 뜨겁고 바깥에 멍석 깔고 자기. 현대인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숙박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이제 정말 끔찍한 부분입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인 혼마가 주막에서 음식이 준비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읽으시면 경악할 겁니다. 주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호걸이라도 수저를 드는 일에 주저할 것이다. 주모는 자기 입속에 들어간 숟가락으로 계속 간을 본다. 젓가락 같은 것은 거의 씻은 적이 없고 콧물을 닦은 손으로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 썰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세요?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음식간을 본다. 그리고 그 숟가락을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젓가락은 거의 씻은 적이 없다. 즉 음식 준비할 때마다 같은 젓가락을 반복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콧물을 닦은 손으로 김치를 꺼낸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선교사 무스도 기록했습니다. 주막에서는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종이 따로 없었다. 김치 특유의 발효 냄새로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냄새로 밥이 됐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마치 냄새가 신호인 것처럼요. 이제 숙박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칸의 방에 보통 10여 명이 함께 묵었습니다. 말 그대로 꽉 채운 겁니다. 미국 선교사 무스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주막 안의 사람들은 상자 안에 정어리처럼 포개져 있었다. 정어리요. 여러 마리의 정어리가 상자 안에 촘촘히 포개져 있듯이 인간이 포개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자니까 질병 전염은 어떻게 될까요?
감기 한 번 도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친구도 공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덮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씻어졌을 리 만무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묵고 아침에 나가면 주모가 대충 펼쳐놓을 뿐. 제대로 빨아진 적도 없고 햇빛에 소독된 적도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감염병 전파센터입니다. 주막 전체의 청결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주막 내부의 청소 상태는 대부분 소홀했습니다. 왜일까요? 밥을 계속 지어야 하고 여물을 준비해야 하고 여행객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바쁜 곳입니다.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청소 따위는 뒷전입니다. 바닥은 흙바닥에 돗자리만 깔아놓은 정도였습니다. 객실에는 목침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매주를 띄우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여물 냄새, 사람 냄새, 벌레. 모든 냄새가 뒤섞여 있는 공간. 이게 조선시대 주막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조선은 주막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주막은 고급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부득이하게 머물러가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여행자들이 주막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여행객 수는 적었고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선할 동기가 없었습니다. 셋째, 이것이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일반인의 생활 위생 수준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거든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비숍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을 지지는 듯한 40도의 온도를 조선인들은 즐기는 듯했다. 즉 외국인에게는 고행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순응된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온돌 문화가 깊었던 탓에 뜨거운 환경이 낯설지 않았던 거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주막은 한겨울에도 40도에 달하는 극도로 뜨거운 환경, 벌레가 바글거리는 위생시설, 음식을 입에 넣은 숟가락으로 계속 간을 보는 조리 환경, 10명이 한 방에 인정어리처럼 포개져 자는 공간, 청소는 거의 하지 않는 그곳.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극에서 보는 깔끔한 주막은 극적 표현일 뿐 실제 조선시대 주막은 현대인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행을 떠나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평생 고향을 떠나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름에 뜨거운 방에서 자기 싫으신가요? 불평하고 싶으신가요? 조선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운 여름밤 벌레가 바글거리는 방 밖으로 나가 멍석을 깔고 자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